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11 시리즈 구입하신 분들 받아서 잘 사용 중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좀 있겠죠? 그런데 아이폰 11 시리즈를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폰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 탑 3를 골라봤는데요. 딱 3가지 유용한 기능만 뽑은 이유는 아이폰 기능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다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들 딱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애플에서 업데이트로 커버해주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기존 버전 분들도 몇 가지 기능 빼고는 다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같이 따라오시면서 유용한 기능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11 시리즈의 햅틱 터치예요. 11 시리즈 전까지는 3D 터치를 통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물론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 3D 터치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대체 가능한 게 바로 이 햅틱 터치인데요. 햅틱 터치라는 게 뭐냐 하면 핸드폰을 꾹 눌렀을 때 간단한 진동이 오면서 뭔가 새로운 팝업이 뜨는 그런 터치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3D 터치라는 것을 통해서 누르는 힘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 햅틱 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예를 들어서 인스타 많이 사용하시나요? 인스타를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이 햅틱 터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스타를 열어서 태그를 검색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옷 같은 거를 많이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를 검색을 하면 잘 안 뜨네. 지금 LTE가 굉장히 느리네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패션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할 때 길게 눌러서 햅틱 터치를 활성화하면 따로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옷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뒤로 가면 되고 이분 굉장히 잘생기셨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다시 눌러봐도 잘생겼네요. 그럼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위로 올려서 바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필로 들어가서 이분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인스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특히나 홈화면에서는 정말 햅틱 터치가 강력해요. 예를 들어서 통신사 어플을 햅틱 터치를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데이터가 안 남았다고 딱 나오게 되고요. 이런 젠장. 이뿐만이 아니라 날씨 같은 경우에도 어플을 들어가지 않고 햅틱 터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기본 어플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설치한 어플에 대해서도 햅틱 터치를 지원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유용한 기능 아니면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혹시나 괜찮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세요. 또 이렇게 홈화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메시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유저끼리는 아이메시지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읽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일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는 아이메시지는 아니지만 길게 햅틱 터치를 하면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읽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용만 확인하고 바로 끌 수가 있는 거예요. 본캐가 보낸 메시지도 내가 보낸 거구나. 이렇게 부캐에서 본캐로 보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형한테서 받은 것도 햅틱 터치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햅틱 터치를 사용하면 카카오톡 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카카오톡 답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알람이 왔을 때 아래로 내려서 바로 답장을 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햅틱 터치를 통해서 바로 답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캐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 뜨겠죠? 뜰 때 꼭 누르고 있으면 바로 카톡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떴죠? 햅틱 터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사파리 앱을 만나면 굉장히 강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파리를 들어가 보면 지금 열려져 있는 탭들을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많은 탭들이 열려 있죠. 이때 왼쪽으로 밀면서 하나씩 지워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가서 이 탭 화면을 켜는 거를 햅틱 터치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탭이 총 몇 개인지가 나오면서 모든 탭 닫기가 활성화돼요. 이때 모든 탭 닫기를 누르면 방금 열려있던 탭들이 전부 다 나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방금 닫은 탭 중에서 다시 열고 싶은 탭이 있어. 이러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 이 플러스 버튼을 햅틱 터치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닫았던 애들이 다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다시 켜고 싶다. 이러면 네이버를 살릴 수 있고 또 아니야, 이번에는 애플을 또 열고 싶어. 이러면은
방금 닫은 탭들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에서 여기 AA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햅틱 터치를 활성화해주면은 바로 읽기 모드로 불러와지고요. 다시 꾹 누르게 되면은 읽기 모드가 풀리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링크가 걸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이 햅틱 터치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 페이지에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들어가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면서 이 페이지를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유튜브 어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파리에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기능인데요. 다시 한번 탭을 불러와서 유튜브를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 궁금하다 하면 클릭하지 마시고 꾹 누르고 있으면 해당 영상에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이때 보면서 이 내용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바로 터치를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다시 뒤로 빠져나와서 다른 내용 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앱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건데 굉장히 좋으면서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설정들인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서 각 어플들의 설정들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카메라 이런 것도 다 설정 탭에서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비디오 영상의 화질이나 프레임 수를 바꾸고 싶어 라고 한다면 홈으로 나가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바꿔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카메라 어플을 열고 시리를 불러서 설정, 안 부르네, 다시요, 설정. 제 발음이 이상한가? 그렇지, 들어가지지. 아무튼 어플을 켜서 그 어플 내에서 시리를 불러서 설정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해당 어플의 설정으로 들어가 주게 됩니다. 사실 이 방금 말씀드린 동영상 화질 같은 경우에는 iOS 13.2 버전 정식 업데이트를 하면서 바로 상단에 바꿀 수 있는 탭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카메라 어플 외에도 사진 어플을 들어가서 설정, 그러면 바로 사진의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캘린더 들어가서 설정. 제 발음이 이상한가 봐요, 제가. 들어가졌네요. 자, 이렇게 캘린더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플에 대해서 다 설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운로드 받은 앱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앱에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아이폰 기본 앱들, 예를 들어서 사진, 카메라, 캘린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는 기능이에요. 잠깐 보너스로 설정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별 2, 3샵 아시는 분 손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 손 드신 분들 저랑 동년배예요. 사실 지금 학생이신 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예전에 다들 기억하시죠?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할 때 별 2, 3샵 하고 나서 전화번호 붙여서 전화를 했었죠. 근데 사실 이거 영상 찍으면서 방금 해보니까 아직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따로 숫자를 붙일 필요 없이 아이폰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설정에서 전화로 들어가서 나의 발신번호 표시 들어가서 이것을 꺼주게 되면 발신번호 표시 없이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직도 못 잊고 있는 그분에게 바로 전화를 거시면 흑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재미로 그냥 친구한테 장난 전화 정도 하자, 이 정도를 알려드리는 거고 악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건 아이폰 구입하셨을 때 여기 이렇게 유틸리티 폴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측정 어플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왼쪽에 측정 이 부분인데요. 이때 측정을 누르게 되면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측정하는 원리 같은 경우에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불리는 TOF 카메라가 빛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어플을 켰을 때 맨 처음에 흔들으라고 나와요. 표면을 잡았으면 이렇게 점 표시가 나오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케아에서 구입한 테이블 매트 같은 경우에는 35cm에 20cm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캡처를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책상의 높이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은 커튼을 달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의 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가로 1.42m 그리고 세로는 116cm로 나오는데요. 또한 실험적으로 한번 줄자도 재보도록 할게요.
줄자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는 정확히 10cm를 제가 측정하려고 했는데 여기 실제로는 8cm 정도로 나와요. 약 20% 정도 좀 작게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거는 빛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까 테이블 매트를 쟀던 걸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36cm가 나오고 세로로는 29cm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거리 측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빛을 받아서 계산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아니면 대상의 구분이 어렵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정확하지 못한 결과값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집에 커튼과 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측정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줄자가 없어서 이 아이폰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감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주문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줄자로 하시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아이폰 기능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범위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실제보다 조금 더 작게 약 10%에서 20% 정도 작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촬영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측정 앱에서 이번에는 여기 수준기 오른쪽에 보이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아이폰이 바로 수평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원이 보이면서 얼마나 기울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제 책상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 맞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준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기울여 놓고서 터치를 한번 하게 되면은 방금 잡았던 그 점을 0도로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터치를 했던 지점으로부터 몇 도의 각도가 틀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각도기 대안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자체의 카툭지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 약 1도 정도 오차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죠. 물론 정교한 작업에서는 안 되겠지만요. 자, 이 측정 앱을 통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인테리어 할 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폰 11 시리즈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최대한 다른 분들이랑 겹치지 않게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더 유용한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티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